요즘 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갑자기 취업 규모를 줄인다, 그리고 중소중견이 늘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취업 쪽에 있는 사건들을 파헤치고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된 취업 반장의 우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특허 전문 변리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터치다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렌유인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분야의 산업 그리고 직무 강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우철입니다. 자,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특이하게도 삼성 한 분과 SK 한 분 이렇게 출신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슈, 취업 이슈랑도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HBM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그 반도체 취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공계 학생들에게 가장 핫한 분야인데요. 이 HBM이라는 이 한 제품이 이 학생들의 운명을 갈라버리고 있습니다. 터치다운 선생님이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우리 차우철 선생님께서 취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HBM3E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HBM3E에서 3E 자체는 그냥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네. HBM 이제 1, 2, 3가 있었고 2는 Enhanced의 약자여가지고 그냥 이제 단순히 어떤 버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HBM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한국말로는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모리를 이제 2D 방식으로 이제 평면에다가 이렇게 깔았는데 HBM은 그 D램이라는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TSV라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뚫어서 서로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좋냐면요. 같은 동일한 면적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TSV를 뚫어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어떤 구동시키는 반도체의 핵심적인 어떤 사항은 병렬 연산이에요. 근데 병렬 연산에 딱 어울리는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이제 HBM이 그렇게 떴던 거고, 3E의 이제 가장 큰 어떤 특징은 이제 8단에서 이제 12단으로 넘어갔다는, D램이 쌓인 게 이제 단수가 높아졌다, 이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금 심각한 게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HBM3E를 이미 양산 중이란 말이에요. 인증을 통해서.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HBM3E를 엔비디아에게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인증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취준생들 분께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발열 문제가 제일 커요. 발열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HBM이 따로 있는데 쌓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DMCP 하나가 있죠. 거기에 이제 NCF라는 어떤 비전동성 필름을 발라서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발라서 쌓고 열 압착해서 붙이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램칩을 다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신규 에폭시 소재라는 게 있어요. 몰딩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주입해가지고 한꺼번에 그거를 밀봉하는 그런 방식을 거칩니다. 이 몰딩제가 혹시 한미반도체에서 말하는 TC 몰딩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 반도체에서 만드는 그 에폭시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액체예요. 그리고 방열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액체다 보니까 어떤 그 보이드가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알루미나 같은 어떤 열 전도성이 굉장히 큰 물질을 첨가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드라고 하면은 이런 구멍, 그러니까 우리 아이폰 산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필름 붙일 때 거기 구멍이 생기는 거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 보이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비유가 아주 찰졌고요. 얼마 전에 저희 필름에 붙였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NCF가 이제 고체인데 녹았다가 이제 다시 붙여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드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열이 가둬져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방열 특성이 굉장히 이제 안 좋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방열이 잘 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소자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어떤 HBM의 성능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현재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구글로부터 그렇게 철수 통보를 받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인증 문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발열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 말입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면 배터리가 빨리 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적 특성에서는 발열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HBM3E의 인증 이슈로 인해서 삼성이 올 상반기에 신입사원 채용이 엄청나게 축소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반도체 회사는 HBM 제품뿐만 아니라 뭐 파운드리도 있고 디램, 낸드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용 규모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HBM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그런 납품 현황 그리고 고객수 확보 현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 아마 채용 직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는 작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47개 직무를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엔 13개 정도만 채용을 직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30% 수준으로 감소를 했어요. 이게 HBM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고 파운드리나 이런 다양한 제품에서 이런 고객사 확보, 이런 퀄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차우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G4 오후타임이 없었습니다. 이 오후타임이 없다는 거는 어떤 정말 그 채용 인원을 확 더 줄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추진센터사에서 굉장한 이슈였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G4이라고 하는 거는 토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일요일 오전 오후 총 4타임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4개 중에 한 타임만 없더라도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에서 채용 직무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30% 줄었던 거를 봤을 때에는 단순히 직무의 개수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루 정도 없앴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반나절 타임만 줄였다는 것은 현재 지금 뽑고 있는 현재 직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TO가 확보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서 만약에 서류 합격을 하고 G4 결과를 이제 기다려서 면접을 보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 직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년 수준이랑 유사하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에서 G4를 실제로 보셨던 우리 터치다운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G4이 오후타임에 안 본다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정말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사건인가요? 제가 만약에 지금 취준생인데 오후 타임이 만약에 사라졌다? 그럼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G샷을 보러 가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봐요. 거의 학교 통째로 몇 개의 학교를 통째로 빌려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오후 시간이 비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다 안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선생님 때는 이제 대면으로 볼 때고 지금 비대면으로 보는데 비대면은 그 학생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시간 자체가 사라졌다는 건 그 정도 인원들이 사라졌다는 똑같은 이유가 되겠죠.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얼마나 채용 규모가 줄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로 큰일 날 수 있겠다. 엄청난 이제 사건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을 하반기에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야 이번에도 그렇게 안 뽑지 않을까? 이번에도 이게 희망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자신의 주관에 또렷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 사건을 통해 또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터치다운 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출신이시니까 좀 애착도 가실 것 같은데요. 삼성이 시장에서 HBM 시장에서 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리는 걸까요? 자꾸.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좀 본인이 삼성 출신으로서 혹은 또 주변에 또 지인들이 계시니까 그냥 정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처음에 디램 시장에서 그렇게 석권을 했던 거는 앞날을 잘 내다봤기 때문이에요. 그전 이제 일본 회사들이 이제 디램 시장에서 이제 석권을 하고 있었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품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어떤 디램의 수명을 많이 신경 썼는데 삼성은 이제 그 이제 태블릿 PC 어떤 그런 시대로 오면서 어떤 품질 그런 거보다는 어떤 원가 문제 최대한 작은 그 면적 안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디램 시장은 석권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AI 시대를 삼성전자는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디서 전적으로 드러나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네. 우리 젠슨 왕이 뉴스에서 많이 말한 게 있었죠. 삼성전자를 가서 홀대를 좀 이렇게 받은 게 있다. 뭐 젠슨 황이 직접 말했는지 아니면 기사를 말했는지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가 완벽하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홀대를 예전에 젠슨왕이 한국 와서 삼성에 갔다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이런 AI 시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엔비디아와야 그렇게 긴밀한 그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HBM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팔로워의 이미지도 있었고요. 근데 반도체 시장에서는 퍼스트 무버의 역할도 많이 했었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3E보다는 HBM4에 집중을 하겠다. 즉 우리로 보면은 HBM 6세대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저도 언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HBM3를 포기한 것인가? 혹은 HBM4에 어떤 새로운 도전이 있나? 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HBM3E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포기할 수는 없고 그거를 개발하면서 또 HBM4도 동시에 같이 개발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HBM4라 하더라도 물론 아키텍처 자체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수가 올라가고 뭐 동작 속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는 비슷하거든요. 개발 방향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술 방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HBM4를 개발을 할 때 3E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4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나 뭐 구글 이런 거는 놓쳤지만 어쨌든 후발 주자들이 있어요. AMD라던가 뭐 구글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2, 3등 시장이라도 차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적어도 2025년이나 2026년까지는 지금 5세대인 3E가 많이 쓰일 텐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E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신뢰성이 많이 깎인 거죠. 네.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도 있어요, 삼성전자한테는. 네. 그래야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어떤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채용 방향성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네, 저도 터치다운 선생님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네, 의견임을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네. 사실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분야는 메모리 분야랑 좀 다르게 그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게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우위인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파운드리를 비교할 때는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나 이 파운드리 시장에 경쟁력을 가지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에서는 HBM에서 쌓는 그 기술이 다른 것처럼 TSMC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또 각 독자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도 HBM3E와 같은 그런 이제 신규 기술 테크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이제 채용 규모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현재는 메모리 시장이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파운드리는 아마 그 후속으로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E가 이제 인증이 통과가 되고 양산이 되는 시점에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고객사가 확보가 되거나 또는 현재 올해 하반기를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HBM4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하고 그걸 가지고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채용의 TO가 다시 활발하게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하반기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시기로 보여지고 정말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새로운 TO들이 좀 더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사운 선생님 그 삼성 출신으로서 이 취준생들에게 선배로서 또 삼성을 여러분들 지원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제품이 막 이제 달라지고 파운드리도 뭐 달라지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베이스는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약간 기본에 그 충실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착실하게 어떤 반도체에 관한 지식을 쌓아온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걸로. 네. 뭐 학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많잖아요. 네, 많죠.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여기 맞죠. 예. NCS 뭐 이런 것도 있죠. 저도 NCS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나가서 이제 그렇게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 신입을 많이 뽑는다고 하는 이유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신입하고 중고 신입이. 아무래도 장비를 만져봤냐 안 만져봤냐, 뭐 데이터를 다뤄봤냐 안 다뤄봤냐, 이게 실무에 왔을 때 적응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했다는 걸 좀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본질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차우철 선생님은 반대로 우리가 이런 좀 응원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공계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계속 몇 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취업을 여기도 저기도 많이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신입 채용 시장 자체가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제 징후 역량을 더 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는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필살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꼭 하나씩을 만드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필드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증명했었던 이런 사례만 하나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사이다의 취업반장, 지금 가장 핫한 HBM에 대한 이슈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삼성 자체가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에서도 많은 제한도 했고 뭐 했었지만 결국은 또 그 이견에서 또 스마트폰 1위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이 HBM이라는 하나의 제품에서도 또 그렇게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삼성과 SK 출신의 그리고 우리 터치다운 선생님과 차우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댓글로 이런 이슈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취준생들이 알기 어렵다 하는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 같이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반장의 우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